오늘의 주제는 논리적인 사람은 왜 실수를 하는가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은 왜 실수를 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은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데도 그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거든요. 당연히 1 플러스 1은 2고 2 플러스 2는 4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논리만 듣고 보면 맞아요. 논리만 듣고 보면 맞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말싸움을 할 때도 맞아요. 맞는데 뭐가 이상해요, 사실은.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자신이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 이런 건 어릴 때도 되게 많은 오류를 겪게 되는 건데 보통 감정형과 사고형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감정형과 사고형의 싸움은 보통 사고형이 이기죠. 그런데 이기고 짐을 떠나서 거기에는 커다란 오류가 존재를 해요. 논리의 오류. 논리의 오류는 과학자들도 예전부터 많이 겪어왔던 거고, 예를 들어 그래요.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설명한 세상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성 이론 말고 다른 이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론을 유보를 해야 돼요. 내 결론이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내 오감이 지금 느끼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확신을 갖지 않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오류가 나게 되냐면은, 우선 오늘의 주제는 저거잖아요. 논리적인 사람이 왜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되는가. 자, 논리적인 사람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재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논리의 재료는 엄청 중요해요. 재료가 많을수록 그 논리의 결과는 굉장히 정확한 결론에 도출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재료가 없이 논리를 피기 시작하면은 그 논리 자체는 맞다 그래도 결과는 맞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으로 세상을 설명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아요. 결론된 도출도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상대성 이론 말고 다른 이론이 존재한다면 상대성 이론만으로 도출한 결과는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작은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뭐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단순히 재료가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더 재료를 모아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재료가 걸리고 이해관계가 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논리를 펼쳐야 결과를 제대로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진실에 가까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자꾸 모아야 돼요. 논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재료를 모아야 돼요. 재료는 어떻게 모아지냐면은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자신이 틀린 거를 교정하고, 그러면서 점점 재료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게 맞다고 자기 뇌 속에서 계속 강화를 시키면은 그 후에 얻는 재료들은 그냥 버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 어릴 때 말을 타다가 떨어진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말을 타면 떨어져서 아프다. 말을 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릴 수가 있겠죠. 재료는 하나였죠. 말을 타다 떨어진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말을 타다 떨어진 사람을 봤으니까 말을 타는 거는 안 좋다라고 결론을 도출해버리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계속 강화돼요.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재료, 논리를 위한 재료. 만약에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말을 타면서 뭐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거를 먼저 봤으면은 그게 재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는 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 재밌는 일이고 자아성찰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라고 먼저 알게 됐으면은 그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만약 말에서 떨어진 사람도 보고 그렇게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도 보고 그랬다면 재료가 더 많아졌죠. 그러면 논리가 더 정확해지는 거죠. 결론이 더 정확하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재료가 많을수록 그 논리는 힘을 받게 되고 결론도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결론을 빨리 내리려 하지 말고 언제나 유보하고 재료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더 재료가 모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확신은 없어요. 계속 재료를 모으고 사는 거예요. 논리에는 자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더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만약 먼저 결론을 내려버렸다면 그것과 반하는 거는 비판만 하며 살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유연하게 결론을 유보하고 계속 재료를 모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 어릴 때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리면은 진짜 세상이 엄청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구석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종교도 그래요. 종교 하나를 갖게 되면은 그 종교로 평생 살아가게 되고 어찌 보면 갇히는 거예요. 어떤 좋아하는 우상이 생기면은 그 우상을 싫어하는 그 우상에 반하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들은 같이 싫어하게 되고 언제나 그것도 재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 재료예요. 그래서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모든 재료를 공평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타산지석. 그게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결론을 빨리 내려버리게 되면은 진짜로 배타적이 돼버려요. 배타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논리적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들어와도 그 논리를 수긍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이해 안 간다라고 말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결론을 많이 내려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이해 안 가는 것 투성이로 살게 돼요. 사실은 자신이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재료를 모아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린 눈으로 자신의 몸 속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고,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재료예요. 재료. 재료가 많아야 논리가 힘을 받고 결과가 정확해진다. 자, 정발장TV 마치겠습니다.